1979년 8월 9일 치안본부는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삼척 지역을 거점으로 북괴 지하당을 조직하고 각종 기밀을 탐지 보고하며 불온선동, 민심교란 등의 방법으로 민중 봉기를 획책해오던 무장 고정 간첩 9명과 관련자 15명, 총 24명을 일망타진했다. 이른바 삼척 가족 간첩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그해 6월 14일 오후 3시 50분경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갈람리 들판에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농약을 치던 진항식과 그의 아내 윤정자가 이유도 모른 채 그들에게 연행되었다. 다음날 아침 8시 진항식의 고종사촌 김상회 역시 낯선 사내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그로부터 단 일주일 총 19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들은 삼척 경찰서를 거쳐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과 강원도 대공분실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최장 38일간의 혹독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들이 잡혀간 이유는 10년 전의 일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삼척을 점령했고 그 시기 형 진현식은 북으로 올라갔다. 이후 1965년과 1968년 그는 2차례 난파되어 동생 진항식을 몰래 찾아왔다. 가족들은 돌아온 피부치를 외면하지 못했다. 그를 숨기고 지켜주었다. 그리고 진현식이 북으로 돌아가던 중 부상을 입자 고종사촌 김상회가 치료를 도왔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이들 모두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조작, 비극의 시작이었다. 불법 연행, 장기간 구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구타, 전기 고문, 그리고 물고문까지. 그들은 점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다. 결국 고문에 못 이겨 자신이 간첩임을 허위로 인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곧 법정으로 넘어갔다. 재판은 일사천리였다. 구체적 증거는 없었지만 고문으로 만들어낸 자백만으로 법원은 간첩 행위를 인정했다. 1979년 12월 20일 춘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사형 2명, 무기징역 2명, 15년형 1명, 7년형 3명, 5년형 2명, 3년 6개월형 2명, 총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심과 2심 판결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가족 모두가 사건에 연루되었고 감옥에 가지 않은 이들마저 고통의 시간 속에 놓였다.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이어가는 동안 사형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상회에 붙인 김재명은 부인의 산소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고 이 소식을 들은 딸 김옥녀는 장례를 치른 뒤 농약으로 생을 마감했다. 7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 김달회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진항식의 장인도 사위와 딸의 고초를 보다 못해 자살을 선택했다.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 중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남은 가족은 생계뿐 아니라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과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다. 세월이 흘렀고 진실규명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신청은 기각됐다. 그러나 2010년 5월 진화비는 자체 조사를 통해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명확히 밝혔다. 수사기록상 불법 구금이 있었고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이 강요되었으며 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피해자들은 2010년 재심을 신청하고 2012년 첫 재심 공판을 거쳐 2013년 첫 무죄 판결을 받는다. 법원은 당시 자백이 고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인정했다. 기각과 신청이 반복된 지난한 과정. 그 끝에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은 세상에 드러났다. 2016년 가족 전원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된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37년이 걸렸다. 재판부는 말했다. 이 판결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는 있었지만 가해자는 없었다. 조작을 주도했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 또한 고문과 수형 생활, 간첩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망가졌다. 삼척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 역사에 남겨진 깊은 상처다. 묻는다.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